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제 각 곁에 두고서 이제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의 이제 애완동물. 뭐 사실 그런 단어는 이제 삶에서 함께하는 가족으로 의미가 조금 변경된 반려동물이라는 쪽으로 이제 문화가 많이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좀 어떨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느는 만큼 버려지는 동물 수도 점차 늘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뭐 집에 들어가면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식들은 안 나오는데 강아지가 오히려 반겨준다라고 네. 할 정도로 정말 반려동물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됐어요. 반려동물 인구 수가 많이 늘고 있죠? 네. 실제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은 그 반려동물 가구 수는 630여만 가구,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1년 전보다 47만 가구 110만여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이제 재택근무 수가 늘면서 반려 인구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반려동물 인구도 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버려지는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네, 한 해에 12만 마리가 버려지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324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고 있는 셈인데요. 정부의 한 조사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4명 가운데 1명이 양육 포기를 고민한 적이 있다. 이제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이유로는 이제 물건 훼손이나 짖음, 뭐 그런 행동의 문제가 이제 가장 컸고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든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다, 이제 뭐 이런 순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기를 막으려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했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는 건가 봐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2014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등록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의 이제 반려견뿐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21년 유기된 동물 중에 26.9%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그러나 고양이는 여전히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현재 일부 지역에서 고양이에게 시범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 또 그 이외의 반려동물은 역시 또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한 사례도 이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등록된 개체 수도 개체 종류도 굉장히 한정적인데다가 실제로 등록된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실효성이 많이 낮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제도는 있지만 현재 등록된 반려견의 숫자를 보면 276만 6천여 마리로 전체 반려견 중에서는 절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53.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칩을 심는 방식이 좀 불편하다, 이런 것도 큰 이유인데요. 네. 정부는 대신 코주름 같은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등록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통해서 국내 유실 유기동물 수를 오는 2027년에는 한 절반 수준 6만 마리 정도로 이제 줄이겠다, 뭐 그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그 반려동물 양육 포기 고려하게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상보다 많은 지출도 있었죠. 네, 이제 특히 반려동물이 이제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을 경우 이제 그럴 때 병원마다 진료비가 다르거나 또 수술을 한 후에 예상보다 큰 비용이 나와서 당황한 분들 있을 겁니다. 병원마다 가격 차가 워낙 커서 부르는 게 값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 병원마다 필수 예방접종은 최대 6배, 야간 진료는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당연할 것 같은 진료비 공지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동물병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천차만별인 진료비 문제 해소하려고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진료비 책정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과잉 진료 같은 논란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지난 5일부터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진찰과 상담, 입원, 백신 비용 등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네. 진료비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병원은 진료비를 반드시 개시해야 하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양육자들이 병원 간의 진료비를 비교해보고 좀 더 합리적인 곳으로 찾아갈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부도 이런 조치를 통해서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문제는 표준화에도 있습니다. 이제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마다 검사 항목과 수술 방식이 달라서 그 공개된 진료비를 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주요 진료 항목 100개를 골라서 내년까지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의료 수가제가 다시 도입이 되고 펫 보험 같은 그런 반려동물 보험도 활성화가 돼서 진료비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네, 반려인과 반려동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애틋한 마음과 달리 학대를 받고 버려지는 반려동물들 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충동적인 입양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동물 처음 입양을 할 때에는 입양 조건이 맞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 키우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본인의 어떤 환경과 또 함께하면서 드는 진료비 등 그런 고정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은 단순한 관상용, 그냥 쳐다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곧 있으면 벌써 설 연휴인데 이 설 연휴나 이 명절 연휴가 되면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많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설 명절 기간 동물의 유기가 좀 집중되는 기간입니다. 그 설 명절, 추석 명절, 여름 휴가가 유기동물 발생의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연휴 기간 귀성길, 여행길 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게 반려동물 유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죠. 이제 급기야 그래서 지자체에서 명절 기간에 대신 반려동물을 맡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번 설에는 가족을 잃은 반려동물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볼 텐데 오늘 한컷 이슈도 반려동물이랑 관련된 이야기라면서요. 네, 뭐 2023년이 이제 검은 토끼의 해. 그래서 계묘년이죠. 그렇죠. 예, 뭐 토끼목, 토끼과 포유동물인 토끼. 오래전부터 이제 꾀가 많고 귀여운 동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좀 대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기르다가 이제 몰래 유기하는 일이 제법 있는 것이죠.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구조된 유기 토끼는 287마리.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마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토끼를 키우려고 하는 어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감당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일도 많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참 많이 전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개인뿐 아니라 초등학교 동아리에서도 이런 일을 벌여서 충격을 준 사례가 있었죠. 네, 사실 이제 토끼가 굉장히 좀 귀엽고 온순한 이미지이기는 한데 네. 실제로 이제 무턱대고 키우다 보면 좀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의 어떤 체험 동물원 등에서 길러지다가 버림받는 상황이 이제 적지 않다고 하고요. 특히 또 토끼가 야생동물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에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축산법상 토끼가 이제 가축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그 동물보호법상으로는 이제 반려동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기를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토끼는 한 번에 최대 12마리, 1년에는 6번까지 또 출산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질병이 퍼지거나 또 영역 싸움 같은 뭐 그런 가능성도 크죠. 네, 책임감 있게 어떤 동물이든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맡는다는 건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만날 때 설렘과 비례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는 책임감 필요한 이유겠죠. 오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